안녕하세요. 정훈아빠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건축주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주 많이 받으세요. 제가 새해에 많은 것을 계획을 했는데요. 벌써 작심삼일인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끈기 있게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매년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것 같아서 속이 좀 상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주님들도 새해를 맞이해서 무언가 도전해보는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부터 공사 감독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공부들 많이 하고 계신가요? 공사 감독하는 방법은 어디 가서 배우실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공사 감독 요령을 건축주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겠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다 생각하셔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들만 잘 정리해서 시공사 현장 소장님들에게 잘 전달해 가지고 확인 요청만 하셔도 정말 건물 잘 건축하시고 건축주님 건축비를 아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 영상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빼먹고 하는 거, 그리고 눈탱이 치는 거, 오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건축주님 돈입니다. 건축비 절감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건축사가 건축비 절감해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해준다? 이거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축비 절감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건축주님이 공부하신 만큼 건축비를 절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공사한테 구걸하듯이 깎아주세요, 내고해주세요, 좀 저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공사비 절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서 정정당당하게 줄 거 주고 뺄 거 빼고 바꿀 거 바꾸고 그렇게 해서 공사비를 절감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이 절감이 되고 안전합니다. 건축은 모르고 하시면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눈탱이를 맞았는지, 그리고 뭐가 빠졌는지, 뭐가 잘못 바뀌어졌는지, 공사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눈탱이를 맞았는지, 뭐가 빠졌는지, 뭐가 잘못 시공됐는지 모르니까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잘 끝났다, 그거에 그냥 안심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시공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시공한 거다 라고 그냥 위안을 삼아서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건축은 알면 알수록 공사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건축은 알면 알수록 눈탱이를 피할 수 있고 빠진 것을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알면 알수록 공사비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딴 데 가서 공사비 절감해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건축주님이 직접 공부하셔서 공사비를 직접 절감하시게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 영상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공사비 얼마든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조금만 보고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 정훈 아빠 왜 이렇게 어렵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여러 번 보시고 메모하시고 그때가 되면 메모한 것을 시공사 현장 소장님에게 전달해주고 확인해주세요 라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확인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거 확인하셨어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 확인 안 해주면 계속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변명이라도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들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뭐 건축과 다닐 것도 아니고 건축업을 하실 것도 아닌데 뭘 외워요. 외울 필요가 없지. 저도 못 외우는데, 그쵸? 건축주님들은 이런 게 있구나, 이건 중요하겠구나, 이걸 메모하셨다가 이때 되면 알려주면 되겠네, 이때는 내가 이걸 꼭 기억했다가 이때 이거를 써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식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게 이런 게 있구나, 요런 게 중요하겠구나, 요런 거는 현장 소장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요건 요때 얘기해야 되겠구나, 요런 걸 잘 메모 정리하셨다가 그때가 오면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영상은 공사 착공 이후에 23주차 24주차 공사 중 건축주님이 꼭 챙기고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건축공사 막바지라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 공정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잘 메모하셨다가 건축공사 막바지에 중요한 사항들을 꼭 확인 요청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공사 착공 이후 23주차, 24주차 공사 중 건축주님이 꼭 챙기고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착공 후 23주차 이때가 되면 이제 거의 공사가 막바지예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공사 업체들 다 들어와서 계속 늦게까지 작업을 하시고 하실 거예요. 뭐 현장 소장님도 엄청 바쁘실 거고 현장에 가보시면 진짜 막 다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때 건축주님은 감리 건축사님하고 설계 건축사님한테 준공 접수 서류 확인 요청 다시 한번 하시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허가 조건하고 그 지자체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이 서류들이 현장 소장님한테 전달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현장 소장님한테 준공 접수 서류 중 미비한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언제 정도 그게 되는지 일정들을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 정도의 준공 접수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현장 소장님이 언제쯤 접수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시면 건축주님은 좀 독촉해서라도 빨리 좀 준비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공사를 준공에 관련된 일부터 먼저 시공을 해서 준공 서류들을 빨리빨리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번에 모아서 건축사 사무소에 제출하지 말고 되는 대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되는 것들부터 먼저 접수를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다 모아줄 때까지 갖고 있다 보면 이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나중에 많이 힘들어집니다. 때에 따라서 그냥 준공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접수를 먼저 하고 준공 사용검사 나오는 특검 건축사가 나오는 그 기간 동안에 마무리 공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때 보완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빨리 사용 승인 접수, 준공 접수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준공 접수를 언제 할 건지 어느 정도 서류가 꾸려졌으면 이거를 먼저 접수를 해가지고 접수한 다음에 특검 건축사가 현장 나오기 전에 보완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으면 설계 건축사님, 감리 건축사님 현장에 오셔서 일정 잡아서 언제 오실 건지 건축주님하고 일정 조율해서 현장에 와서 준공 검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 건축사님도 전체를 보셔서 도면 변경 사항이라든지 공사가 잘못되거나 도면하고 틀린 부분들 그리고 인허가 사항들이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그리고 건축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감리 건축사님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관계 사항들 그리고 법적 문제 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감리 서류들 제출해야 할 사항들이나 사진들 뭐 이런 것들 촬영하고 서류를 만들 수 있게 다 같이 오셔서 같은 날 전체적으로 현장 소장님하고 현장을 쫙 다 봐서 미비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들 그리고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게 건축주님 일정을 잘 조율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꼭 다 빨리 오셔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간혹 건축사님들이 알았어요 알아서 갈게요 막 하시는데 그냥 대충 와서 보고 가시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보완이 나올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설계 건축사님, 감리 건축사님, 우리 현장 소장님, 우리 건축주님 일정을 맡으셔서 하루에 건물을 준공 검사를 해서 문제되는 거 있는지 확인하셔서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건축주님이 직발주 공사한 경우가 있어요. 뭐 가구라든지 엘리베이터, 뭐 기타 건축주님이 준공에 관련된 것들을 공사비 줄이려고 직발주 공사를 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준공 서류에 포함되는 게 있는지 만약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 업체들한테 독촉해서 빨리 서류를 현장 소장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건축주님이 독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준공 검사가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엘리베이터 사용 승인 필증이 안 나와서 준공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3주차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 업체한테 빨리 준공 검사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준공
점검사를 하려고 하면 계단실 난간하고 그리고 바닥 마감하고 벽체 마감이 다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점자 블럭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고, 특히 천정 조명이 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현장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이게 언제 되느냐, 그래서 언제 정도의 엘리베이터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느냐, 그 일정을 확인하셔서 엘리베이터 업체한테 미리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접수하면 내일 나오는 게 아니라요, 2-3개월 전에 미리 협의해서 접수를 해야지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준공검사를 나옵니다. 이걸 늦어지면 닥쳐서 하게 되면 다음 주에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이 밀려 있어서 1달 반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진짜 미치는 겁니다. 이건 돈 주고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막 사정 해도 다른 현장 일정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 건축주님이 꼭 확인하셔서 엘리베이터 준공검사 일정을 사전에 현장 소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격거리들 건축주님이 확인하셔야 돼요.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죠. 그럼 거기 경계석을 쫙 놓을 텐데 아마 경계점들이 훼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경계점이 훼손이 되어 있으면 현장 소장님한테 경계점 복원을 빨리 하라고 하고, 이 경계점 복원이 어려우면 빨리 경계 측량 신청을 하셔서 경계점을 복원해 가지고 정확하게 인접대지 경계선을 표시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쫙 놓고, 그리고 이격거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통 주택이나 상가 근생 같은 경우에는 50cm죠. 50cm가 되는지, 보통 뭐 공동주택, 도시명 생활주택 다세대 이런 경우에는 1m를 확보해야 되고, 이게 마감선에서 경계선까지의 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 50cm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되게 골치 아파지니까 이거 빨리 확인하셔서 모자른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뭐 철거해서 다시 시공하시든지 공간을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항상 특검 건축사들이 와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격거리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차장 부분 주차 폭이 2.5m 확보가 되는지, 이거 주차장도 2.5 곱하기 5m인데 이게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10cm씩 모자른 경우 있습니다. 준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담장 쪽에, 경계선 쪽에 주차장이 바짝 붙어서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옆집에서 담장 싸달라고 해서 담장을 딱 쌓게 되면 이게 2.5m가 안 나와요. 그 담장 두께가 있으니까. 그러면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담장을 다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 철거하고 또 다시 재시공하려면 비용이 5배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뭐 한 5-600에 끝날 거를 몇 천만 원 들여서 담장을 설치했다 철거했다가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건축주님이 요 담장은 될 수 있으면 준공 이후에 설치하는 걸로 하고, 경계선만 쫙 나서 이격거리만 확인하고, 그리고 주차 폭 2.5m나 5m를 확인할 수 있게끔 먼저 시공을 해달라라고 건축주님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층의 내부 마감이나 외부 마감 상태들을 확인하시고, 문제되는 것들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가르쳐 드렸듯이 다이소에 가시면은 빨간색 동그란 스티커를 팝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계속 붙이면서 다니셔야 돼요. 이 마감 때는 계속 눈에 잘못된 거는 계속 붙이셔야 돼요. 그래 붙여야지 이 작업자들도 이게 잘못된 걸 알고 바로 수정을 하는데, 이게 안 붙여져 있고 나중에 한 번에 붙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작업자들이 캐치 못해서 그때 얘기를 하지, 그때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건축주를 원망하고 추가 비용을 얘기하거나 건축주님을 탓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주차, 24주차, 뭐 25, 20, 요 마지막 한 달 때에는 가실 때마다 스티커 갖고 가셔서 이상하거나 마감이 거칠거나 그리고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들은 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그런 것들을 다 현장 소장님으로 빨간 스티커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보완 시공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스티커 붙이고 건축주님도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준공 마감 때 되니까 내외부 정말 정신 없는데 청소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청소를 계속 안 해주면 진짜 건물이 새 건물이 아니고 헌 건물이 돼서 저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실 때마다 청소하고 쓰레기 처리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감이 된 데는 들어갈 때는 꼭 덧신이나 아니면은 보양지를 깔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달라, 그리고 나올 때는 청소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얘기 안 하면 현장 개판되고 방이든 뭐든 뭐 거실이든
보면은 뭐 다 찍히고 뭐 쓰레기장 됩니다. 그러면 그거 청소 뭐 대충 해도 이게 나중에 복구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공사들도 현장 소양도 이거 못 타주겠다, 배째고 그냥 대충 땜빵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 건물인데 완전히 헌 건물이 돼버리는 거죠. 조금만 주의하면 되는데 이 작업자들이나 현장 소양들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급한 마음으로 막 시공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 정말 문제가 크니까 건축주님 꼭 요 마지막 준공 한 달 전에 23주차, 24주차, 25, 26주차 마지막 한 달은 청소, 정리, 그리고 보양 이거 계속 강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잔선보기 체크사항이 많아지니까 현장 소장님한테도 비용 따따블로 손해보지 마시고 지금 하실 때 작업자들한테 계속 주의를 줘서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마감공사 할 수 있도록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착공 후 24주차 사용 승인 접수 서류들이 이제 거의 다 될 거예요. 그러면 사용 승인 서류 접수를 언제 할 것인지 설계 건축사님한테 확인하시고 감리 서류, 그리고 시공사 서류, 그리고 설계 건축사님 서류들이 많은데 설계 건축사님이 요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서류를 취합해서 그거를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한 분은 건축주님한테 꼭 이메일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 접수할 때 꼭 세움터 협업자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사용 승인 접수 이후에 각종 보안 사항이나 승인 절차 진행 과정을 건축주님이 세움터 들어가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보안이 나왔는데도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가 서로 미루다가 보안이 안 돼서 사용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건축 허가 때, 건축 착공 때처럼 건축물 사용 승인 접수할 때도 협업자 지정을 꼭 해달라고 하셔서 세움터에 꼭 들어가셔서 어떤 보안 사항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갖고 이거 어떻게 보완할 건지, 언제 보완할 건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건축주님이 넉놓고 있으면 사용 승인 접수한 다음에 한 달, 두 달 그냥 훅 넘어가요. 그리고 보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네 마음대로 그냥 대충 협의해갖고 보완해 버리는 거예요. 건축주님이 뭐가 어떻게 보완됐는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용 승인이 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님이 꼭 세움터에 협업자 지정해달라고 하셔서 세움터 들어가셔서 어떠한 보완사항이 있고, 그리고 보완사항들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이런 것들을 건축사 사무소한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사용 승인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 주무관이 특검 건축사 사무소를 배정합니다. 이 배정이 언제 되는지, 그리고 이 배정이 되면 이게 어느 건축사님이신지, 그래서 그 건축사님이 나오면 그 건축사님이랑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감리 건축사님이나 설계 건축사님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특검 건축사님이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서로 또 넉놓고 있으면 특검 건축사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 안 왔다 한없이 또 기다리시는 분도 있어요. 특검 건축사 배정하자마자 연락해서 도면이라든지 요청하시는 서류들 빨리 제공을 하고 언제 나오시는지 일정 맞춰서 설계 건축사님, 감리 건축사님, 현장 소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특검 건축사님이랑 같이 현장을 돌면서 준공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응대를 잘 못하시면 특검 건축사님이 감정 상해서 원칙대로 체크를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으로 막 체크를 하시면 정말 큰 손해가 납니다. 시간적 손해도 있지만 금전적 손해가 큽니다. 뜯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 건축주님한테 엄청난 피해가 되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꼭 설계 건축사, 감리 건축사님한테 특검 건축사님이 어느 분이 배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분하고 좀 친분이 있는 분들 통해서 좀 특검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하시고, 특검 건축사님 오실 때는 꼭 설계 건축사, 감리 건축사님 같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응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특검 검사를 할 때 건축주님은 굳이 안 나오셔도 돼요. 굳이 가시면은 건축주님이 쫓아다니시게 되면 특검 건축사님이 부담 갖고, 그리고 또 지적 안 해야 할 사항까지 지적을 하고, 만약에 지적사항도 현장 소장님이 이거 건축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도면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완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건축주님은 급하니까 뜯고 다시 해 라고 하는데, 이거 건축주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뜯고 다시 하는 비용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님은 굳이 가지 마시고 특검 건축사님이 끝나고 나시면 전화하셔가지고 특검 어떻게 됐는지, 보완사항들이 있는지, 지적사항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서류 제출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특검 건축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꼭 내부 외부 준공 청소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현장이 지저분하고 막 공사를 막 하고 있으면 특검 건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무슨 준공 검사를 신청하셨냐, 안 된다, 다 완료하신 다음에 오셔라 라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현장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자재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특검 건축사님이 오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자들을 잠시 쉬었다가 하시라고 하시고, 특검 건축사님이 아무도 없는 건물에 들어가셔서 설계 건축사, 감리 건축사, 현장 소장님이랑 같이 현장을 싹 돌아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청소 상태가 좀 미흡하고 그런 거는 건축주님이 좀 가셔가지고 보시고 재청소를 요청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준공 청소하실 때 내부 외부 청소하시는 분들은 필히 준공 청소 전문 업체한테 시키셔야 돼요. 그냥 현장 소장님한테 아무 말 없이 있으면 그냥 잡부들 시켜서 준공 청소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개판이 됩니다. 제대로 청소가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또 청소를 해야 됩니다. 진짜 이 준공 청소 전문 업체한테 건물 외부나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견적받을 때부터 준공 청소는 준공 청소 전문 업체가 하는 걸로 견적을 해달라고 하셔야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으시면 그냥 잡부들이 대충 청소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진짜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형편없어집니다. 건축주님이 새 거를 원하시는 거지 형 거를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깨끗한 걸 원하시지 더러운 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 청소는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마감 자재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물 인수인계 서류들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준공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사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시설물들의 장비라든지 시설물들, 기기들 이런 것들의 사용 설명서라든지 품질 인증서, 그리고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AS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달라고 하셔야 되고, 공사에 들어간 자재라든지, 그리고 열쇠 그냥 뭉터기로 주는 게 아니라 열쇠 홀더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열쇠를 정본 부본 해가지고 두 세트로 해서, 하나는 건물 관리하는 걸로 두시고 하나는 건축주님이 갖고 계시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각종 필증들이라든지 여기 들어온 작업자들 연락처들, 하도급 업체들 연락처들 이런 것들을 다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보수용 자재를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나중에 이제 하자 보수를 하려고 하면 자재가 없어서 하자 보수를 못 하거나 아주 오랫동안 자재를 못 구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타일이나 석재, 도배지, 마루 이런 것들, 그리고 페인트 뭐 이런 것들은 다시 구할 수가 없어요. 단종되는 경우도 많고, 재 같은 경우에는 자연석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에 자재를 구입할 때 그때 좀 여유 있게 발주를 내려서 갖고 와야지 색깔이 맞지, 준공 이후에 그거랑 비슷한 거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자연석이기 때문에 절대 똑같은 색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걸 교체니까 더 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용 자재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에는 단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배지도 단종되고 마루도 단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수할 수 있는 자재들을 한두 박스 준비를 해서 창고에다가 잘 비치를 해달라. 그리고 이거 어디서 구입했는지, 이거 구입하는데 연락처를 꼭 남겨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뭐 특검도 끝나고 뭐 그러면 이제 마무리 공사들 막 하고 있으면 계속 그 빨간 스티커 계속 붙이면서 미비한 사항들은 계속 마무리 언제 해줄 거냐, 빨리 조치를 해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축주님이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24주차입니다. 많이 복잡하죠? 23, 24주차는 거의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안 나오고 또 서류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현장 소장님이랑 싸우는 경우도 있고, 설계 건축사님이랑 싸우는 경우도 있고, 감리 건축사님이랑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건축주님이 정말 마음을 가라앉히고 싸우지 마시고, 사용 승인 나는 게 먼저 우선이잖아요. 싸우지 마시고 무조건 사용 승인을 빨리 내야 된다는 거에 목적을 가지시고, 그것에 목표를 삼으셔가지고 최대한 독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용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건축주님이 계속 독려하시고 압박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건축주님 이때 아주 중요합니다. 사용 승인 나기 전까지는 건축주님은 을이고 사용 승인이 나야지만 건축주님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용 승인을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건축주님들이 건물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사용 승인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사용 승인을 내고 그 다음에 보완 공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셔서 일정을 관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23주차, 24주차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 건축주님들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생각하시는데 이 마지막을 잘 하셔야지 건물이 안전하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다음 주에는 25, 26주차 가르쳐 드릴 건데 이게 정말 마지막이겠죠? 26주차가 되면 이제 공사가 상가주택 사용 승인이 나고 건축주님한테 인계가 되는 겁니다. 1주차부터 26주차까지 상당히 긴 내용인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메모해서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좀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고 좀 더 배우고 싶다 생각하시면 건축주 아카데미를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나 블로그에 오시면 건축주 아카데미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교육 접수를 해서 교육을 해드리는데 이게 9명까지만 가르쳐 드려요. 매 기수 지금 한 260명 정도 가르쳐 드렸는데 9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 때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4번 가르쳐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나 그 블로그 오셔서 신청서에 신청서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접수해서 건축 시작부터 건축 끝에까지, 끝 마무리까지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순서대로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셔서 그런지 영상들 많이 안 보셔가지고 구독자도 안 늘고 시청 시간도 많이 안 느는데 건축주님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